빨리 좀 이사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짝부터 빨리 찾으시고요.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미지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신혼희망타운은요,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보육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정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전월세로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임대형 주택을, 또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분양형 주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모집하는 양원지구 269세대는 모두 분양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사들이는 셈입니다. 사야 되는 거군요. 예. 이번 양원지구 공급 세대 모두 분양형이다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주거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청년 세대가 결혼 등 가정을 꾸릴 때 주거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사실. 네. 한국보건사연구원이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 시민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락해야 한다는 응답이 69.8%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높아야지 정상이죠. 네, 69.8%보다 더 더 높을 것 높아야지. 같은데. 사실 싸면 살수록 네, 그럼요. 거의 100% 네.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게는 억대의 대출을 받는 등 결혼 생활 시작부터 거액의 빚을 떠안는 신혼부부도 많아졌는데요. 네. 2014년부터 2018년에 결혼한 청년 세대 부부의 절반 이상이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신혼집 마련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 신혼집 마련하는 게 어려워지면 자녀 계획 사실은 세우기조차 힘들거나 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어서 통계청의 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작년에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0.98명으로 전년에 1.05명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15세 이상 49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예. 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게 지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경제적인 부담이 결혼과 자녀 계획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 통계로 그대로 좀 증명이 된 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언급된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결혼과 걱정이 함께 등장한 글에 따라 나오는 게 결혼 준비에 이어서 아이 그리고 집 대부분 돈과 연관된 것들이더라고요. 예. 네.